방송을 위해서 뭘 노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차를 타고 가면서 멋진 풍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마치 말을 걸듯이. 이런 저녁 노을 내지는 이런 광활한 자연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. 사실 애인이나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생각하면 예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싶고 막 좋은 거 봤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저는 계속 혼자 다니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했던 노력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정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전 절대 무리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일 때문에 무리하게 되는 경우는 있죠. 어쩔 수 없이 녹화가 늦게 잡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기분이 딱 상쾌하지 않으면 방송도 잘 안 되고 기운이 없고 너무 차분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날 별로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. 굉장히 성실한 편이에요. 내가 하나 내밀 수 있는 건 오로지 성실함밖에 없다는 게 사실 천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내밀 수 있는 장점이 성실함 같아요. 다른 걸로 뭐 엄청난 끼나 천재력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99%를 실패하고서야 얻게 되는 그 1%의 성취라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. 당당하다기보다 저는 생방송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녹화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 많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녹화를 할 때, 편집을 할 때, 그리고 방송에 되기까지 여러 사람이 보고 거기에 칼질이라고 하죠. 뭐 이렇게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다운 모습이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느낌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게 굉장히 커요. 그리고 그게 왜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 쾌감,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. 그것도 왜 내가 1시간 내내 감동을 주는, 내지는 그 분위기에 딱 맞는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한마디 정도만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튀어서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하나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거지 뭐 자신감 내지는 당당함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저는 이대 영문과를 나왔는데요. 영문과를 나왔다기보다는 학부과를 나왔다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 내내 학부사를 했었거든요. 그때는 신문사 기자를 했었죠.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힘들기도 했었고.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, 그러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소진해 나가면서 뭔가 다른 걸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학보를 내는 건데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중엔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야, 이런데 매일매일 신문을 내는 기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기자는 되지 않기로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. 근데 그 학창 시절에는요, 그렇게 뭔가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은 때 여행도 좀 다녔으면 좋겠고, 뭐 책 읽는다고 해서 금방 어디서 뭐 자격증 나오고 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때 경험했던 뭐 책이나 여행이나 뭐 서클 활동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평생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. KBS가 나를 뽑지 않으면 KBS에 엄청난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방송을 처음에 7시 뉴스를 시작했는데요. 석 달 만에 속된 말로 잘렸어요. 그때 그 좌절과,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떨었거든요. 카메라 앞에서 덜덜 떨면서 막 거의 이렇게 땀이 나올 것 같고,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손에 땀을 쥐며 어디서 정민이가 실수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그걸 지켜봤어요.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, 내 친구들, 아나운서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
분위기가 낯선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편안하지가 않아서 제가 방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. 근데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내 안에 나는 뭔가 방송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? 뭐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그런 방송들을 이미 만나서 헐헐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? 어떤 게 좋을까? 뭐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과 관련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?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 되길 원하셨거든요. 그래서 교직 시험 뭐 교직원 야간대학 거기 가서 그런 자격증을 따야 할까?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. 그 모든 게 맞는 말은 아니었어요. 맞고 그 상황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말을 골라낼 때까지 기간을 두고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그때 함께 일했던 뉴스투데이 초기 멤버들이에요. 그리고 나서는 뭐 1기, 2기, 3기, 4기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뀌고 나서도 저건 황정민의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생겼어요. 사실 처음에 삼아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승엽 선수가 홈런 기록을 앞두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. 그건 사실 제가 뉴스를 그만두고 나서의 일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후배 아나운서가 이승엽 선수 정말 홈런 빨리 그 대기록을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멘트를 봤을 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2등이었던 신정수 선수인가요? 그 선수의 부인은 어떨까? 1등으로 그 대기록을 달성하려는 그리고 이승엽 선수에게 홈런을 맞은 투수 내지는 투수의 부인은 어떨까? 그게 너무 궁금하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승자의 입장보다는 2등 내지는 가려진 사람들이잖아요.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을 텐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의 입장이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. FM대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요. 생각해보면 아침 하면 굉장히 신선하고 엔젤 오브 더 모닝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미사 여구들이 있지만 아침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러니까 지난 간밤에 피로가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픈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그 삶의 전장으로 떠나기 전에 그분들에게 좀 더 위로와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격려와 이런 걸 같이 해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방송 자체가 여러 사람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그냥 제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선배라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건 대중적인 코드하고는 조금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았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죠. 사실은 저 혼자 방송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. 제가 이제 딱 10년이 지났는데 약간 위기감 같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. 지금 이 나이 때쯤 되면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나이쯤 되면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부 프로그램을 맡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. 다른 선배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그런 길을 걷는데 지금 저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한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후배들이 맡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주부 프로그램을 하기는 저도 싫어요. 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건 제가 주부가 되고 나서 살림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맡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어정쩡하긴 한데 자기만의 영역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 있는 그런 작은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너무 멋진 그 음악도 들으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했던 건
이소라 씨의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작진들이 얼마나 이소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잘 이렇게 같이 만들어냈을까,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. 그래서 그런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, 그런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. 나이가 현정이만 한 살 많고 저희가 다 같아요. 수경이랑 저랑 동갑이고, 그 다음에 사실 스타일은 3명 다 너무너무 달라요. 그리고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런데 3명이서 10년 동안 여기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고운정, 미운정 다 드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린 연차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느끼는 뭐 기쁨이라든지 앞으로 우린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걸까, 이런 거에 대해서,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, 이런 것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.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. 이놈의 자식아, 네가 10년 동안 이렇게 아빠랑 누워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? 딱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집에 왔다 갔다만 많이 하고요. 그동안 사실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고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. 제가 가면 뭐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깨워주실 때 뭐 그때 잠깐밖에 같이 안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한테 죄송하고요. 뭐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. 그리고 굉장히 아침마다 제가 한 번도 안 늦었는데 그건 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아직도 우리 막내딸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그다음에 딱 과일 깎아서 주시고 저 공주는 아닌데요. 그냥 그렇다고 또 우리 집에서 금지 오겹처럼 키우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그런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이 할 바를 너무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.